기러기 아빠가 된 지 2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유나가 시험이라서. 저를 보러 오는 횟수가 점점 줄더군요. 영상통화도 점점 줄었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돈 요구였어요. 유나가 다쳤어. 과외비가 올랐네? 특별 프로그램 참가비가. 매달 700만 원씩 보내는데도 계속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영상통화를 하던 중 유나 뒤로 보인 비싸 보이는 와인병들. 수진이 원래 술을 안 마시는데 말이죠. 그날부터 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가족들이 있는 외국으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저는 정민입니다. 올해 47살이죠.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수진과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고, 유나는 제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수진이 거실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으며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유나 유학 보내는 게 어떨까?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유학이라니요. 유나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말이죠.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유나는 아직 어린데 수진이 미리 준비해온 듯 자료들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영어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누나의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나 친구 엄마들도 다 준비하고 있어. 우리만 뒤처지면 안 되잖아. 그때 유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의 큰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빠, 저도 캐나다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 다 간다고 하는데. 유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죠.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수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비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유나에게 도움이 될까? 물론이지. 지금이 기회야.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원한다면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다음 몇 달간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비자 준비부터 학교 선정, 집 구하기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죠.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계속 유학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수지는 더욱 바빴죠. 유나의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학원을 알아보고 캐나다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가끔 저녁 식탁에서 유나가 캐나다 이야기를 할 때면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거라고 믿었어요. 드디어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수진과 유나를 배웅하는 날이었죠. 유나가 제 목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빨리 보러 와요. 물론이지. 아빠가 자주 갈게. 수진도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 많이 할 텐데. 미안해. 괜찮아. 유나를 위한 일인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뿌듯함과 동시에 허전함이 밀려왔죠. 이제부터 진짜 기러기 아빠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유나의 목소리가 들리고 수진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자기 전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과 유나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기러기 아빠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공허함이 익숙해질 만했는데도 여전히 어색했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정민아, 가족들 잘 적응하고 있나? 네. 유나가 학교도 재미있어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죠.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저녁 6시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에는 문을 열면 유나가 달려와 안겨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조용한 현관만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면 더욱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며칠 전에 사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죠. 결국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캐나다 쪽은 아침이었죠. 아빠 뭐해? 유나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면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갔습니다. 우리 유나, 학교는 어때? 재미있어요. 친구들이 다 친절하고 선생님도 좋아요. 아이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전보다 조금 살이 빠진 것 같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시장 갔어요. 반찬거리 사러요. 항상 그랬습니다. 수지는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가끔 뒤에서 아빠한테 안녕히 주무세요 하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아빠 언제 와요? 유나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언제 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곧 갈 거야. 아빠가 회사 일 정리하고 꼭 갈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통화를 끊고 나면 더욱 허전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생활이 정말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더욱 적적했어요. 평소 같으면 유나와 놀이터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을 텐데, 이제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죠. TV를 틀어놓고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가족들에게 보낼 용돈을 송금했습니다. 생활비며 학비며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ATM 기계로 송금을 마치고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돈 보냈어. 유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 유나가 학용품 필요하다고 해서 잘 쓸게. 짧고 간단한 답장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는 가족 사진을 보곤 했어요. 작년 여름 휴가 때 찍었던 사진이었죠. 유나가 제 어깨에 올라탄 채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언제 다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2달에 한 번씩 캐나다에 다녀왔었어요. 비행기표 값이 적지 않았지만 가족을 보는 일이니까 아깝지 않았죠. 유나도 제가 간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설레했고요. 그런데 2번째 해가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 달은 오지 마. 어느 날 갑자기 수진이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유나가 시험 기간이야. 집중해야 해서 방해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뭔가 섭섭했죠. 그럼 시험 끝나고 갈게. 그것도 곧바로 다음 시험 준비해야 해서 바빠. 점점 더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항상 뭔가 바쁜 일이 있었어요. 유나의 학업이니 뭐니 하는 이유들이 계속 생겨났죠. 영상통화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매일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었습니다. 유나가 바쁘다는 이유였어요. 아빠, 죄송해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 그럼 숙제 다 하고 통화하자. 네, 나중에 할게요. 하지만 나중에 통화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꾸준히 생활비를 보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보내게 되었죠. 수진이 요청하는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학비가 올랐어. 그리고 유나가 과외도 받아야 할 것 같아. 무슨 과외? 수학이랑 과학, 캐나다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와 달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낯선 환경에서 공부하는 유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딸의 교육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사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돈 보내면 너는 어떻게 살아? 괜찮습니다. 유나를 위한 일인데요.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기러기 아빠들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던데. 동료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무시했어요. 우리 가족은 다를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조만간 한 번 가도 돼? 지금은 안 돼. 유나가 적응하는 게 중요해. 적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부족해. 조금 더 기다려줘. 항상 미루기만 했어요. 뭔가 제가 가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혼자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시작한 일인데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수진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여보,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야? 유나가 크게 다칠 뻔했어. 스키장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갔다 왔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다쳤어. 괜찮아?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데 치료비가 좀 들어가. 얼마나?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생활비도 좀 부족해서. 결국 그날 300만 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딸이 다쳤다는데 돈이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유나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아이가 너무 멀쩡해 보였거든요. 유나야, 많이 아파? 아파요? 전 안 아픈데요? 어제 스키장에서 다쳤다며. 유나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아, 맞아요. 조금 아파요. 어색한 대답이었습니다.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죠. 유나 영어 과외 선생님이 바뀌어서 수업료가 올랐어.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 신청하라고 해서 돈이 필요해. 유나 친구들이랑 교육여행 가는데 참가비가 있어. 매번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요청하는 금액이 점점 커졌죠.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씩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점심값도 아껴가며 생활했습니다.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했죠. 정민아, 얼굴이 많이 상했네. 제대로 먹고 다녀? 네,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체중이 많이 줄었고 항상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유나와 통화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유나야, 뒤에 있는 건 뭐야? 화면 뒤로 비싸 보이는 와인병들이 보였거든요. 아, 그건 엄마가. 그때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야,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해. 아빠, 잠깐만요. 화면이 흔들리더니 유나가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엄마가 와인을 샀나? 네, 친구 아줌마들이랑 파티한다고. 뭔가 어색했어요. 수진이 원래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엄마는 뭐 하고 계셔? 엄마요? 엄마는 바빠요. 유나가 대답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죠. 직감적으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캐나다 생활비를 알아봤어요. 제가 보내는 돈이면 꽤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돈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혹시 제가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되어가는데도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어요. 가족과 만나지 못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갔거든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민 부장님, 이번에 해외 연수 기회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해외 연수요? 네, 캐나다 지사에서 한 달 정도 근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캐나다라니요. 어느 도시인가요? 밴쿠버입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곳과 그리 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요?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족에게 미리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진이 또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할까봐 걱정되었어요. 결국 깜짝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놀래켜 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회사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좋은 기회네요. 가족들도 보고 오세요.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설레었어요. 드디어 유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유나에게 줄 선물부터 골랐어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한국 과자며 옷이며 이것저것 챙겼죠. 수진에게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갖고 싶어 했던 명품 가방을 샀어요. 비싸긴 했지만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주고 싶었죠. 출국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이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거든요. 유나가 안 본 사이에 얼마나 자랐을까. 키도 많이 컸을 거고 더 이뻐졌겠지. 수지는 어떨까? 캐나다 생활에 잘 적응했을까? 가방에 선물들을 정리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유나가 선물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달려와서 안기는 유나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진도 놀라겠지만 기뻐하겠죠. 그동안 혼자 유나를 돌보느라 힘들었을 테니까요. 어떤 말을 해줄지도 미리 생각해 봤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길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기분은 예전 연애할 때 이후로 처음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들을 말이에요. 캐나다의 명소들도 함께 구경하고 싶었고요. 밴쿠버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시차 때문에 조금 피곤했지만 기분은 최고였죠. 숙소에 짐을 풀고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잠깐 들러서 인사를 하고 오후에 가족들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회사 업무를 마치고
가족이 사는 집으로 향했어요. 주소는 수진이 이전에 보내준 걸로 알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주변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교육 환경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죠.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려 집을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집이었어요. 정원도 있고 꽤 괜찮은 곳이었죠. 현관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유나는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럼 수진이겠죠. 그런데 그림자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였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혹시 손님인가? 아니면 수리업체 직원?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두 사람의 움직임이 너무 가까웠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설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실루엣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남자는 키가 큰 편이었고 여자는 분명히 수진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와인잔을 든 것 같았죠.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혼란스러워진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상황인지 알아야겠어요.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죠.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영어 실력이 언제 이렇게 늘었을까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진이 웃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즐겁게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애의 엄마가 다른 남자와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다니요. 선물 가방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문틈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서양인 남자가 있었죠. 둘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꽤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거든요. 수진이 그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수진의 허리에 손을 두고 있었죠. 그 순간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수진이 그 남자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둘이 마주보며 웃고 있었죠.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연인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둔해도 이 상황을 모를 수는 없었거든요. 그 순간 수진이 남자에게 키스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내가 15년을 함께 산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소리는 크게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꿈이겠죠.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현실이었어요. 욕설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생각났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고 자유로워 보였죠. 그 남자를 바라보는 수진의 눈빛이 예전에 저를 보던 것과 똑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제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정말로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택시를 잡았는지, 어떻게 방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이게 말이 돼?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수진이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만나는 것을 자꾸 미뤘는지, 왜 돈을 계속 요구했는지, 왜 영상통화를 피했는지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돈으로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던 거예요. 비싼 와인도, 좋은 집도, 모든 것이 제 돈으로 이뤄진 일이었죠.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런 놈들이.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유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 남자는 누구고 도대체 어떻게 만났을까? 문득 유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영어 과외 선생님이 바뀌어서 혹시 그 남자가 유나의 영어 선생님일까요? 그렇다면 더욱 끔찍한 일이었어요. 제 딸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당장 가서 따져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럼 유나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았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어요. 수진이 그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 키스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표정. 모든 게 제게는 칼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유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잘 자고 계세요? 평소 같으면 기뻤을 메시지였지만 지금은 복잡했어요. 유나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다음 날까지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일주일간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회사에는 급한 가정사가 생겨서 연수를 중단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급한 가정사였으니까요. 회사에 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죠. 동영상을 수백 번도 더 봤습니다.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차분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겠더군요.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찾아봤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며칠 뒤 법무법인을 방문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내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상황을 들어봤어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네,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동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한 증거네요. 그런데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있을 텐데 양육권은 제가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생활비를 모두 대줬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은행에서 지난 3년간의 송금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수진에게 보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계산해 봤어요. 총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1,000만 원을 보낸 셈이었죠. 회사 동료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정민아, 무슨 일이야?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전부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지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료가 분노했어요. 재산 정리부터 해야겠어. 통장이나 카드 같은 것들. 그날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접근할 수 있는 계좌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죠. 카드도 정지시켰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장을 준비했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끝장을 보겠어요.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제가 가져야죠. 그 사람은 엄마 자격 없습니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안 보낼 거야. 왜? 무슨 일이야? 너도 알 거 아니야. 뭘 안다는 거야? 마크 말이야.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뒤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너가 지금 있는 집에 가서 봤지. 너희들이 키스하는 것까지.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동영상도 찍어뒀어. 그날 이후로 수진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개씩 왔죠.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잘못했어. 모든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일주일 뒤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보, 수진이 일어나며 다가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줘. 할 말 없어. 저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수진이 막아섰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어. 지금은 제정신이고 마크는 끝났어. 정말 끝났다고. 수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유나를 위해서라도. 유나를 위해서 3년 동안 딸 앞에서 거짓말하면서 유나는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정말 모를 것 같아?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설마. 유나가 알고 있어? 그건 직접 물어봐. 저는 수진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뒤따라왔지만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한참 동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도 며칠 더 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수진은 포기한 듯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유나가 학교에서 일주일짜리 캠프를 다녀오는 동안 수진이 급하게 한국에 온 거였어요. 아이를 혼자 놔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편 유나와의 영상통화에서 이상한 기류를 느꼈어요.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 자꾸 울고 마크 선생님도 안 와요. 유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빠가 저번에 집에 들렸던 거 저도 알아요. 엄마에게 들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유나야, 저 그날 일찍 집에 왔거든요. 엄마랑 마크 선생님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상했어요. 아이가 눈치채고 있었던 거군요. 그 뒤로 계속 생각해 봤는데, 혹시 엄마가 아빠를 속인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아빠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엄마인데,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돼요? 아빠가 알아서 할게. 유나는 걱정하지 마. 저 때문에 아빠가 혼자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저는 아빠 편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하게 컸을까요?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수지는 변호사와 함께 왔더군요.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불륜이라고 하셨는데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동영상과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난 3년간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입니다. 은행 명세서를 내밀었어요. 총 3억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자녀 교육을 위해 캐나다에 거주했으며 원고도 이를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낸 돈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까지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내가 보낸 돈으로 와인 사서 그 남자와 마셨겠지요?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내가 밤새 가족 생각하며 야근할 때 당신은 그 남자와 뭘 했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양육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져야죠. 유나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화가 났어요. 제 딸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엄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허가, 양육권은 저에게,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결정되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수진이 다가왔어요. 여보, 이제 남남이야. 할 말 없어. 유나만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보다 잘 키울 거야. 한 달 뒤, 유나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유나는 많이 컸더군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유나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아빠 잘못 없어요. 아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이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아빠 이제 계속 함께 살아요? 당연하지. 아빠가 이제 유나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야. 유나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죠. 그날 저녁 유나가 자기 전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저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겁니다. 힘들겠지만 행복할 거라고 확신해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유나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